자, 정규신 경마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초 시즌 포진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박 소장님, 원정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일요경마 정복초 시즌 4입니다. 서울 거 11개죠? 맞아요? 네, 11개. 부산 거 6개, 네. 모두 17개 경주 정복초 시즌 4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주 협회장배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구경주 때요. 국산 마들 4세 이상 마들 대상으로 해서 1200 별전형 경주로 준비됐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1일 일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승부처 원정일 렌이 4경주 7경주고요. 박 소장이 5경주 9경주고요. 임승진이가 38 광땡 경주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합니다. 1000m입니다. 6등급 3세마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일단 10마 중에서는 5분마 2MOK 요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주행 심사가 뭐 너무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마표 자체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 9월에 받았던 첫 번째 주행 심사 그런 건 뭐 예전에는 좀 이상하게 뛰었지 않느냐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죠. 10마니까 가장 마지막 모습이 중요합니다. 붙들고 두 번째 자리 쉽게 따내고 그리고 또 직선주로서도 붙들고 옵니다. 타임 한 2개 정도는 땡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이동진이니까 반 개 좀 까먹으면은 1개 반 정도는 땡겨낼 수 있을 겁니다. 5번마 2MOK 바로 실전 막권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캠프 터치를 안 입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지난 경주 하만식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발주가 요 정도가 아닌데 발주가 안 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어떤 부분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캠프 터치 안장 교체는 이번에 확신이 쓰는 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캠프 터치 그리고 2MOK 두 마리의 설명이 나왔고 캠프 터치랑 같이 뛰었던 말 4등 했던 당시에 7번마 웨이트앤시도 나오는데 이게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뒤쪽에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말을 좀 싸게 가격을 좀 쳐서 들어온 말인데 제가 데뷔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그 인대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번에도 시원하진 않습니다만은 데뷔전 때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잠재력상 이제는 무시 못할 도전권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뒤에 있는 12번마 라운제우스가 골막염 때문에 좀 텀을 갖고 나오는데 얘도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골막염도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어저께인가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주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지금 바닥이 완전히 개바닥이에요. 논바닥이다. 질퍽질퍽하면서 조교를 좀 시원하게 그 주로 때문에 주로가 이제 불량하다 보니까 또 골막염 때문에 10마리다 보니까 조교를 시원하게 못하고 나온다는 점이 좀 찝찝은 하나 골막염에서 일단 호전은 됐다는 점. 그러니까 직전 대비 7번마 웨이트앤시와 12번마 라운제우스가 다리 쪽에 문제가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 내용까지는 전달해드리면서요.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입니다. 소장박 듣습니다. 2번마 제주의 바람을 제가 지난번에는 꺾고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꺾였던 이유는 그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한달음에 뛰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데뷔전 자체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갤럭시 파워라는 강력한 스피드형 마필이 있고 또 외곽에 따라붙는 마필도 있어서 전개상 이건 뭐 힘 소모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상대가 없죠. 3번마 일각수 붙어봐야 5번마 쾌한 예봉산 이 정도는 문세영 기수의 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번 다시 선행 버티기 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 워낙 조교 때 모습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조교 때 모습으로는 추천드리기가 좀 깝깝한 놈이 10번 에클레어 드림입니다. 머리가 좀 높고 뭐 허리도 좋지 않아서 이제 좀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머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허리 쪽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대가리도 좀 뻣뻣하고 뭐 조교 강도도 뭐 확실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주가 1200m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000m 경주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뭐 허리 때문에 좀 쉬고 나오기는 합니다만 10번 에클레어 드림 1000m에서는 뺄 수 없는 놈이다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1번마 루비벌킨입니다. 토요전마 때도 제가 최범현이 탔던 20점말 탑패션들을 최범현이가 좀 열심히 좀 타줬으면, 아니 또 사이즈가 있는 말이니까, 또 지난주에 최범현이가 너무나 졸전을 치렀으니까 만회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번마 루비벌킨 역시도 같은 이유입니다. 최범현이가 이번에는 준비 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도 좀 헐렁합니다. 지난번 편성은 좀 짱짱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엔 좀 헐렁하다는 느낌인데, 또 지난번에 재결 사항을 보니까 또 최범현이가 이것하고 벌금을 25만 원인가를 또 물었더라고요. 후검량 지연 초래다. 후검량 할 때 딴짓하다가 늦게 왔다 이 말이죠. 후검량 전검량 아니고 후검량? 응, 후검량. 후검량 할 때는 크게 지연할 게 없는데 하마대에서 내려서 안장 풀러서 바로 그냥 검량.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내려서 바로 해야 되는데 뭐랬지? 쉽게 쓱 들어가 버린 거야. 예. 둘, 넷, 5등 왔는데. 후검량 지연 초래. 그리고 또 심판 허가 없이 귀가 5만 원. 후검량 지연 초래 20만 원. 심판 허가 없이 집에 가버려서 5만 원. 합의 조지 25만 원. 벌금을 가지가지 하네. 아유. 예, 맞았습니다. 이거 갖고 벌금 좀 벌어서 반값 좀 하십시오. 최범현 기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출사표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에 포인트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복귀가 좀 쫙 나오는 놈이 한도가 좀 출전을 합니다. 7번 주목도끼라는 놈인데요. 이여기가 이 정도로 스타트를 못 받는 안장이냐? 저는 그거에 좀 의심을 좀 할게요. 완벽하게 좀 잡고 있으니까 말이 그냥 튀어나가면서 제가 덜커덕 뭐 점프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왔고요. 맨 바닥에서 그 올라오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신영철 안장으로 또 교체를 했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인기 모으고 부러졌는데요. 이번에는 7번 주목도끼, 그냥 만만한 편성 아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주목도끼를 가장 세게 보겠습니다. 박 소장. 8번마 로열 프린스는 현장까지 제가 한 가지 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전제로 해서 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은 세게 볼 예정입니다. 브릴리언트가 잘 뛴 거죠, 지난번에는. 하만식의 그 장점대로 안쪽에서 순발력 이빨 끌어내면은 뭐 6등급이니까 안 오겠냐, 굉장히 좀 아니란 작전이었고, 역시 그대로 답습하다가 2차 골골 못 온 겁니다. 얘가 문해주 졌기 때문에 데카인이 온 거예요. 데카인이 잘 뛴 게 아니라 지난주에 데카인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 가면 가장 좋고, 이동환한테 뭐 선행 너무 또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4번 베스트 블릭 같은 게 끄는 말이고 해서 키 어려운 선두 외곽 전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8번 대신에 이제 현장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임승진이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말들이 양쪽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7번마 주목도끼는 임승진 역시도 상당히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세를 했던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신영철이가 땡칠이가 조교만 살짝 하다가 아이고 이거 느낌이 안 온다 라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가 탔고, 이어지가 시체말로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말았던 그때 그 영주가 바로 주목도끼의 직전 영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영철이가 작심 칼을 갈고 나섭니다.
느낌을 받고 있고 지금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주먹도끼를 일단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번마 로얄 프린스도 우리 박 소장이 정확하게도 진단을 해줬고 지난번에 이제 바로 지난주였죠. 데카인이 나왔던 경주가 아마 일요일 3경주였던가 2경주였던가 대가리 팔렸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방금 박 소장이 언급했던 데카인이 약간 어부질성 입상을 했다라는 그 포인트를 잡고 데카인을 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항고라 했던 기억이 나는 바로 지난주 일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8번 로얄 프린스도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둘 중에 한 놈은 축이에요. 둘 중에 한 놈은 축이고 나머지 한 놈은 받치기 정도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 놓고 방송 메인답게 갖고 싶은 한 마리 나와 있어요. 최근에 뛰었던 모습은 뭐 잊어주십시오. 전혀 만들어지도 않았고 흔히 하는 말로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고 나섭니다. 칼을 갈고 나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망아지 중에 3번마 엘카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해요. 1300을 겨냥을 해서 나온 것까지는 맞습니다. 초반보다는 막판 칩이 좋아서 44조에서 1300을 겨냥해서 나왔는데 과연 망아지가 1300을 바로 돌파를 해내느냐 이 분석이 좀 필요한 거고 12번만 돌아온 아침에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인기만이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못 끼어들어와요. 이번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도 임승진이가 세세하게 분석해서 또 세세하게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요점 사항을 정리를 해 놓을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요. 일요일만 3경주는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승부로 자신 있게 준비를 한 만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 경주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수장 보여주겠습니다. 자, 7번은 라스트 콘서트입니다. 라스트 콘서트. 발주가 안 되는 뒷심형 마필이다 보니까 주로가 여의치 않았던 최근에 계속 못 뛰다가 직전 경주 편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나서 또 스타트도 예전처럼 아주 늦발을 하진 않으면서 초반 중반 걸음을 잘 나눠가지고 첫 승을 찍어냈습니다. 이동화가 해낸 거 이강서가 못 해내면 그것도 개망신이죠. 이강서인데 이번 주에 아마 기승정제를 유예시키고 나오는 것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말은 안 타네. 토요일날 말은 안 타고 아무튼 일요일날 이제 기승을 하게 되는 라스트 콘서트 마음가짐이 좀 셈못 다를 거라고 봅니다. 7번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백투백인데요. 제가 토요일 준마 때 승부 때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얘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3세마로서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마주나 조계사 입장에서는 이제 3세 큰 경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역시도 지금 땡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래서 땡땡이기를 보이는 말들은 흔히 거세를 해버리는데 얘 역시도 미련이 남았어요. 아직은 3세마 대상 경주를 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미련이 남아서 거세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거세를 못하는 대신에 조류 강도를 정말 베스트로 끌어올리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백투백의 현재 내용, 처해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놓고요. 이번 4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련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4경주 언급이 나왔던 애들 중에 이제 이번 백투백이라는 애가 현장에서 아마 강하게 팔려줄 것입니다. 편성 자체가 좀 덜덜하죠. 라스트 콘서트 그리고 8번 곤솔 10번 백산군주 뭐 이런 애들이 이번 백투백에 붙여서 덜덜하게 팔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번 백투백은 못 잘라요. 이번 백투백은 못 자르고 라스트 콘서트도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적인 부분을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못 잘라냅니다. 자, 중요한 건 라스트 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이번 백투백도 마찬가지고 잘라낼 수는 없는데 놓고 때리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백투백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에 제가 놓고 뭐 승부는 아니었습니다만
마방에서 워낙 자신을 했었기 때문에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땡땡이끼 그게 아직 완벽하게 좀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라스트 콘서트도 승급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물론 직전 경주 레이스 나쁘지 않았어요. 제주의 흑선이 잘 뛰어줬던 경주 올라왔던 모습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놓고 때리는 충만한 아니다. 여기에 지금 언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백산군주 정도가 있는데 부담 중량이 좀 올라와 있고요. 딱 한 마리 남아 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체크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놈을 넣고 승부를 들어가는데요. 후착 주력에 대한 자신감, 받쳐갈 놈의 어떤 배당적인 포인트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적중의 자신감, 아주 큰 배당보다는 확실하게 딱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다. 자, 오전장 4경주 메인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도 아니고 7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딱 한두 남죠. 제가 촉기가 좀 있는 상황 있는 편인데 그러면 마차부차? 자, 아무튼 예. 자,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다 이건데 그럼에 대한 믿음이 있다. 예.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원정일이 준비한 전복조 시즌4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양고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추픽추 노래는 있잖아요. 네. 어떻게 불러요? 마추픽추 이러면서 갑자기 뜬 거 마차부차해서 마차부차는 또 무슨 뜻인지 갑자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 예상 처음에 할 때는 막 그게 무슨 뜻인지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모든 만명을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정일이 예상한 지 몇 년 됐죠? 저 한 4년 됐죠. 그러니까 내가 4년 차 때는 막 다 찾아보고 그랬어요. 형마 푸분가 1경주 때 이 말은 말 이름이 하도 희한해서 찾아보니까 뭐 몽골 뭐래요? 형마 부부가? 예. 명마가 날개까지 단다. 이름 너무 화려하네. 그래요. 거기까지. 끝까지. 자,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버스 타고 갈까요, 부산? 버스를 타고. 아니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버스를 하냐면 타고 이래지 이렇게 멜로디를 자꾸. 지금 내가 오늘 그 목요일인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 10시 30분이에요. 지금 몇 시간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3시가 12시간이고 지금 20시간 가까이를 지금 새벽 3시가 되면 24시간이네요. 예, 안 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께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정일 의원 승부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좀 잠깐 졸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런데요. 아무튼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겠습니다. 1300입니다. 부산유차 1경주 5등급 안말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자, 6번마 아토미지를 요번에 다시 막권용으로 봅니다. 지난번 이제 휴양 갔다가 돌아온 컴백전 입장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송경인이 스타트 어떻게 믿습니까? 제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혜선입니다. 한 댕발 하는 김혜선이가 같이 나오는 질환지교하고 뭐 양동 작전도 가능해요. 13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권을 주실 수 있는 경주다. 초반 주도권 6번마 아토미지를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네, 저도 아토미지입니다. 뭐 2주 만에 출전하기 때문에 뭐 조교 강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몸만 딱 풀고 나왔고요. 휴양 공백전에 직전 경주는 완전히 이제 점프 늑발, 뭐 개늑발을 하고 잘못된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에는 선행마 자체가 희한하게 1300이라서 그런지 없어요. 뭐 단독 선행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천년의 바다도 있고 리사도 있고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 있는 애들 뭐 알렉토도 있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저는 6번 아토미지의 선행력을 강하게 보겠습니다. 아토미지. 나머지 말 중에 이제 4번마 리사도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갖고 나왔던 말입니다. 정상 주기에 훨씬 더 나아진 상태와 기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5번마 천년의 바다가 이제 6등급 우승하고 이제 5등급 승군전인데 명색이 또 한센 자마다 보니까 상당한 상승세를 저격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9번마 황금빛 질주를 26조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데뷔 초부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나 새끼다. 부산 경마장 초창기에 정말 각광을 받았던 누나의 자마로서 기본기가 있고 강단이 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등짝이 왜 계속 유광입니까? 짜증나게. 유광이도 뭐 910번 타서 1등 36번이나 했고 2등 70번이나 하긴 했어서 오긴 오는데 아무튼 그 점은 좀 찝찝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200의 5등급 경주고요. 모두 11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우리 소장박이 준비한 이루어지는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겠고요. 일단 일정원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저는 강토마를 좀 세게 봅니다. 뭐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놈이기는 한데요. 뭐 간단하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폭주를 하는 애입니다. 조교 때 모습 보면 기승자와 말과의 호흡이 전혀 입마 일치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재밌는 거는 얘가 모래를 맞으면서 그 폭주의 능력이 감소가 되고 라스트에서 쫙 퍼지면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그 폭주 능력이 4코너 직선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저는 오히려 참 약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게이트 외곽이라서 출발해서 이제 끌리지만 않는다라면 모래만 빨리 맞춘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걸음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1번 강토마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9번마 매니 스마트 페로비치가 이제 간 이후로 경마장 안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페로비치가 탔던 말을 갖고 다른 이제 기수들이 타잖아요. 이제 페로비치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박태종이가 페로비치가 탄 말을 몇 마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페로비치의 사이즈 그리고 우리나라 기수의 사이즈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니스바트 이번에 이제 문세영입니다. 해낸다고 봐요. 저는 승군전이지만 선행 가는데 하자가 없는 편성이고 말은 점점 더 좋아져 있고 그래서 9번마 매니 스마트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시나리오는 뭔지 듣습니다. 자, 이번 목용주에는 그 잘 뛰고 있던 또 지난번에 실망을 줬던 마필들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아직 5등급에 머물러 있는 마필들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하자가 그렇게 투성인 말들입니다. 이건 이래서 불안하고 요것도 단점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전개가 빠그러질 수 있고 다 불안한 요소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 중에 불안 요소가 없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그걸 아주 세게 보는 그런 경주이고 11번 강토마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지난번에 쌍까지 놓고 때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뭐 강토마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막군형이 가져갑니다. 강토마하고 한 방으로 엮을 아주 그 흠을 잡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마필 그놈 놓고 강토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느낌이 확 오는 말이 한 마리 있다. 그것도 좀 조용히 숨어있는 인기도에 좀 비껴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일루경마 오경주 박 소장의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이경주입니다. 1600의 5등급 정주입니다. 혈동아리입니다. 원정이 됐습니다. 네, 1600이라서 그런지 역시 이번 경주도 탁월한 선행만은 뭐 크게 보이지 않아요. 뭐 에어블레이드가 이제 얼마나 또 만들어 갖고 나오는지 그것도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9번 라운 파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선행 가면 더 뛰고 있고요. 직전 경주 1600이 처음이었고요.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걸음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다만 그때 당시 이제 12월 1월 경주에는 추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었죠. 앞에 가니까 뭐 코어 블레이드도 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걸음까지 보였습니다. 9번 라운 파워 말씀드립니다. 박수. 6번 최강 썬더는 흙 맞으면 안 된다.
뭐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점을 잘 등짝에서 인식하고 타면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데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상태가 좋고 지난번에 이제 자꾸 발주기 안에서 불안불안하게 조금 있으면 문짝 열리는데 발장난하고 이제 뭐 기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맨 마지막에 게이트에 들어갑니다. 이제 후진입 신청 받아들여져서 12마리 가운데서 6번이 마지막에 들어가고 출발을 하는데 순발력에서 밀리지 않아요. 승급한 4번이라든지 11번 굿파크 이렇게 지금 성적 내고 있는 말들 9번까지 같이 밀고 나와도 뭐 다실바 등짝이면 한번 체력전으로도 밀어붙여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번만 에어 블레이드입니다. 벌써 4살이 먹어버렸습니다. 2번 뛰고 4살. 참 깝깝하죠. 마주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원래 3세 때 데뷔를 하려다가 뼈 조각이 발견이 돼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1년간의 휴양을 거치면서 데뷔를 치른 말인데 일단은 뭐 5등급까지는 충분하다라는 게 마방의 자신감이고 또 등짝의 기대감입니다. 요즘에 뭐 6등급이나 5등급이나 뭐 거기서 곧동곧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 말도 충분히 더 좋아져 있다. 에어블레이드 임선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고요. 1700입니다. 6등급 경주 모두 여러 말입니다. 이번에는 박수장 듣습니다. 너무 못 뛴 말들이라서 이건 뭐 조금 들여다보다가 에이 이 경주 안 해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예상 잡으면서 좀 들었어요. 이런 경주일수록 또 뭐 업으로 사는 프로 예상가들이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참 저도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게 이제 등짝 때문에 그래요. 최원준입니다. 6번마 최강 펀치인데요. 그래도 말답게 뛰는 작수를 갖고 있는 마필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제 골마겸 때문에 조교 안 하고 작년 3월이죠. 또 요배통 때문에 조교 제대로 못하고 가볍게만 풀고 가락구만 타고 작년 5월 이제 6월달에 나왔는데 늦발하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편성에서는 무조건 선입입니다. 조금만 의지 보이면 선행까지 나갈 수 있어요. 선행 선입이면은 최원준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베이스 조절이나 타이밍 맞춰 때리는 취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휴양 공백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당일 상태만 양호하게 출전한다면 6번을 중심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완전. 네,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상당한 부진마들의 어떤 편성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움직여 줄 아는 애들을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외곽에 이제 10번 굿초이스 그리고 언급이 나왔던 6번 최강 펀치 뭐 이런 애들이 좀 선두권을 공략할 거고 5번 레저킹 뭐 이런 애들이 선두권을 공략할 텐데 그래도 잘 만들어 놓고 나오는 놈을 공략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쪽 1번 골든 웨딩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출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한 주를 더 조교를 한 상황이고 3봉 1등급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뭐 이빠이 뭐 스포를 때리는 조교는 아니었습니다만 강구보 쭉쭉 뻗어주는 어떤 걸음걸이 속에서 최근에 완전히 바닥권인데 저는 이번 경주 원게이트 잡았고 1700m고 이 정도 편성이면 뭐 조교빨로도 와야 되겠다. 1번 골든 웨딩 말씀드립니다. 골든 웨딩 1700m에 또 괜찮을까요? 골든 웨딩이? 여기는 사실 뭐가 축이다, 뭐가 자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 경주를 딱 피는 순간 딱 한 가지만 봤어요. 이거는 복귀도 안 나오고 뭐 내용도 사실상 여기서 뭐 세게 나오는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조교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조교에서 가장 좀 공을 들이고 병합도 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공을 좀 들인 놈이 뭘까라고 봤더니 일본 골든 웨딩이 가장 그래도 잘 해놨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냐면 이게 원래 이제 1300에 출전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700이 나왔다 이제 이 내용인데 아까도 우리 원정일련이 지난주에 탈락이 됐다. 네, 지난주에 딜레이 됐다. 근데 이제 또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서 여기 나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1700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원정일련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고 뭐 그만큼 말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고요.
나머지 중에 백광 새끼가 있습니다. 실버마 백두 파워인데 참 백광의 이름을 빛을 못 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백광의 자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말은 아닙니다. 6등급 완전 허접한 편성에 나왔기 때문에 7번 백두 파워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10번 막 구초이스를 갖고 윤태지가 1700에 좀 써달라, 일부러 좀 거리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윤태지가 1700을 좀 써달라 해서 써줬다. 제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국경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에 4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8번마 영광의 챔프입니다. 지난번에 거리를 줄여서 선입을 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상권 진입에 성공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주가 꽤 꼬였어요. 레이스가 쉽게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이제 따라가도 완벽하게 상대 마필을 이기는 그런 어떤 기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뚜렷하지 않은 마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발느린 애들까지 너무 많아서 8번마 영광의 챔프가 각질대로만 선두권에 자리를 딱 잡고 따라간다면은 약한 편성이니까요 충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부산 주로도 역시 완전히 그냥 뻘주로입니다. 물이 아무리 많이 빠진다 그래도 포화 상태로 120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게 팔릴 것 같아요. 9번마 백만돌입니다. 만장 교체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라스트 걸음은 상당히 시원합니다. 5등급, 6등급, 뭐 퍼스트시나 캐속볼트 이런 애들을 뭐 그냥 데리고 놀아버립니다. 뭐 4등급이긴 합니다만 9번 백만돌이 안장 교체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마 액톤볼페가 지난번에서 이제 30조에 있다가 13조로 옮기자마자 바로 갖다 이제 꽂아버렸는데 상승세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도 이미 뛰어봤던 경험도 있는 말이고 또 김혜선이가 느낌 받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700이고요.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여기에는 우리 또 원정일련이 준비한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7경주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대끼리 안 봅니다. 6번 빅스카이, 10번 성은강자 최근에 좋은 걸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끼리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막건 정말 불안하죠. 빅스카이 같은 경우는 52, 54 물론 56을 달고 뛰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430다만 나가는 애입니다. 뭐 5등급에서 해피스트 정도 이겼다라고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이빠이 올라간 상황이고 성은강자는 직전에 좀 잘 뛰었고 그 전에 좀 잘 뛰었다고 플러스 3kg 더 달았습니다. 원게이트 최적의 조건에서 내축 뚫려갖고 들어온 성적 그 두 마리가 인기마이어 6번 10번 완벽하게 깨 부실 수 있는 놈 한 마리 잡아놨고요. 뭔지 모르게 이놈이 오늘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뭐냐 직전 경주의 그 안일한 대처 아예 승부를 좀 봐줬으면 했는데 좀 덜덜한 승부를 봐줬던 놈 그놈과 함께 한 방을 들어갑니다. 6번 10번 원정일의 충마에 붙일 후차권이다. 원정일의 충마에 붙일 원틀 후차권은 따로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10번 깜빡이는 너나 사라. 깜빡이 깰 막건 있고 또 깜빡이 깨면서 또 쌍승시까지 갖다 꽂아버릴 수 있는 노림수 충마를 준비했다라는 게 우리 원정일륜의 방송 메인 승부의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개운하게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순발력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 과연 누가 댕을 받고 누가 선입의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거 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뭐 2번이에요. 오픈 챔피언이 선행을 간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2번만큼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 비슷한 순발력을 지닌 마필들이 많지만은 이번에는 무조건 선행에 올인을 하는 작전이고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유리한 2번 게이트를 잡고 있는 가운데 1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뭐 견제 세력이 안 되죠. 스타트 때부터 가속대 올라올 마필들만 전진구가 잘 튕겨낸다면은 1000m이기 때문에 그대로 1순위 가능합니다. 2번마 오픈 챔피언을 배팅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선행권의 한두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입권의 한두 7번 오렌지 마린입니다. 뭐 당연히 선두권은 조금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뭐 오브 챔피언이 살아남는다라면 좋겠고요. 7번 오렌지 마린 앞선에서 싸워라 싸워라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차분하게 따라갈 겁니다. 라스트 끝걸음 1월 19일 날 보여줬던 그 걸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6번마 위스퍼 위시입니다. 일단 말값이 2억 원에 육박하는 상당한 고가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데뷔전을 4살이 다 돼서야 데뷔전을 뗐는데 잘못했죠. 2016년 12월 달에 주행검사를 맨 처음에 받았던 말인데 그 뒤로 사고가 나버리면서 1년간의 외부 휴양을 다녀왔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얘 갖고 있는 잠재력이 한 5-60% 정도밖에 못 보여줬다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한 80-90%의 능력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위스퍼 위시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편성 모두 12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8경주는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한구라 하시기 바라겠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방송 특히 일요전마 때요 방송 메인 승부를 좀 삑사리를 내버렸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 현장 속보를 또 본회상 제가 이제 본회상 따로 하고 있고 현장 속보를 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추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방송에서 메인이라고 떠들어놓은 경주가 접속률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난주에 경마 끝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메인 승부를 작사를 내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줬다라는 그 자책감에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 작심 메인 승부만큼은 무조건 좀 적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심혈을 기울였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요경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를 8경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적중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방송 메인 승부를 배당도 없는 뭐 서너 배짜리, 네다섯 배짜리 이런 데다 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임승진이 사이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서 배당까지 안고 있을 그 노림수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는데, 노림수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지금 8년 인기만 아니에요. 4번말 리브잇이라든가 뭐 8번 9번 그린키라든가 10번 맨하탄 뮤직이라든가 뭐 이런 스타켓 이런 애들은 임승진의 축이 아닙니다. 단지 방금 불러드린 4마리 중에 아예 안 볼 말 한두 마리 정도 낑겨 있을 뿐입니다. 놓고 7말 따로 있고 때려 붙일 노림수 말까지 한방 맞고는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축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게 무지하게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리가 맞지 않다. 깜빡이에 대안이 안 된다. 걱정도 하지 말고 깜빡이에 때려 박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깜빡이 대안으로 무지하게 팔렸으나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임승진 믿고 자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1300으로 거리를 맞춰 나옵니다.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면은 뭐 웬만하면 이놈 하고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놈 넣고 시원하게 한구라 해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오정주입니다. 천지백의 3등급 정주입니다. 10마리입니다. 박수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당대 알파가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8번마 경연한 질주가 좀 일찍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4연승을 달려온 경원난 질주가 발빠른 마이앨리스 6번 가보스타를 상대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1바타 관전 포인트이고 전개의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8번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신이 나서 4번은 도망 가려고 그러고 6번은 4번을 스타트부터 넘으려고 할 겁니다. 둘 다 끄는 말이에요. 전진구가 또 김어수가 이거 제어 못합니다. 선행을 나갔을 때는 버틸 만한 마필이 6번 가보스타 정도인데 이것도 좀 계속 단거리는 좀 쬐고 있을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이번에는 이제 4번 6번 서로 좀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뭐 안쪽에 자리가 그냥 꽃자리가 딱 보장이 됩니다. 1번 당대 알파. 지난번에는 왜 3착이냐 등짝 때문에 박재희가 못 타서 그런 겁니다. 조상범인데 이번에는 잘 타고 못 타고 없어요. 4번 6번이 벌써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대로 아주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조건입니다. 1번 당대 알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5. 4번 6번이 날아가면 1번하고 같이 들어올 거는 저는 10번 로드셀이라고 봐요. 앞에서 무너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놈이라고 보고 있고요. 직전 경주의 이제 발주 모습을 보면 게이트 땅 하자마자 혼자 튀어나가 있습니다. 이미 뭐 튀어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게이트가 좀 불리해서 좀 아쉬웠었고 그런 모습을 잘 극복을 해낸 3차권이었습니다. 11등 팔렸던 놈이었고요. 자 10번 로드셀 말씀드립니다. 저는 충렬내 거 갑니다. 22주 충렬내 거 2번 배달이 한입니다. 단거리에서만큼은 아직은 예양가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좀 간간히 기복을 좀 보였는데 그래봐야 기복이라고 해봐야 10번 뛰면서 2번 못 들어왔던 겁니다. 8번을 갖다 꽂아주고 있는 단거리에서 강세를 보이는 말입니다. 유충렬내 최근에 돈을 못 벌어서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총력의 상금 벌이에 나설 상황입니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영주고요. 1200입니다. 국산 오픈 경주 12마리. 여기가 바로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고요. 또 여기가 바로 우리 박 소장의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제가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후반부에 10경주는 뭐 너무 그 배당의 왁구가 너무 뻔해요. 10경주는 11경주는 변수가 좀 많고 그래서 9경주가 후반부 승부처로는 타이밍적으로도 딱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1, 2, 3 중에 하나, 4, 5, 6경주 중에 하나, 7, 8, 9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3개 경주 중에 하나씩 잡고 계속 가야 그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승부경주라는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깔았을 때 많이 들어오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박 소장이 하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경주부터 계속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배팅을 좀 운영하는데 9경주가 타이밍적으로 딱 맞고 왁구도 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세계일법의 대상경주에서의 전개와 결과만 제대로 들고 파서 분석을 해도 똑같은 경주예요. 마주협회장배하고 부담 중량 똑같이 57입니다. 그래서 마필의 기본 원단 능력 그리고 전개만 살피시면 돼요. 조교 나쁜 놈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다리 질질 끌면서 이렇게 조교 끝내고 나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충마를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9번마 시티스타입니다. 이 9번마 시티스타는 부산 내려가서 그 부산의 그 1바타 2바타죠. 19점 마방의 트리플 라인, 파워블레이드 이런 것들하고 뛰었을 때 그 걸음이 진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승부경주로 또 12월 달에도 승부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티스타는 코너 4개짜리로 거리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놓고 사셔도 돼요. 1등급 센 편성에서도. 이번 경주는 1군이긴 한데 사실 별로 주의를 하셔야 될 만한 그런 복병은 없습니다. 전개 복병도 없어요. 그래서 시티스타가 기본적으로는 선입이거든요. 직전 경주 같은 취입이 아니라 3선 내지는 중위권에 따라 붙는 그런 마필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10월 때는 왜 이렇게 못 뛰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신규 강자가 3차 왔었던 제가 3복승식 200배가 넘는 3복승식을 또 강력 추천은 하지만 꼭 사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경주입니다. 그 신규 강자가 지난주 마지막 경주 때 또 대가리를 쳤죠. 박 소장이 그 신규 강자
대가리 놓고 들어갔는데 그놈의 주로 특성을 조금 좀 잘못 읽어서 후착을 파워비스를 굳이 그거를 뺐습니다. 자, 일단 시티스타는 고경주 빼고 나면은 박 소장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항상 정확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선행 가봐야 외곽에 올베이스 위너 그리고 안쪽에 7번 말 라운 매직 정도입니다. 충분히 능력으로 커버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에 우승을 기대하면서 9번 놓고 쌍복으로 후착 깔끔하게 압축해서 마주의 패장배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경주 마주의 패장배인데요. 잘 뛰는 말, 하이라이트 경주인데 이르종마 접전의 짜릿함, 대상 경주의 짜릿함도 느껴주시고 또 그 짜릿함과 아울러서 박 수장이 또 적중까지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적중의 기쁨까지 따따블로 느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방송 메인 승부로 구경주를 준비한 박 소장의 자신감 함께 하셔서 항구라 시원하게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의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열하나 킹 오브 글로리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좋은 놈이고 최근에는 선행권까지 또 붙어주는 느낌 상당히 좋았고 아주 탁월한 순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곽 번호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2등급 포나인즈하고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여유 만만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말값이 얘기를 해주듯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열하나 킹 오브 글로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킹 오브 글로리는 저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에요. 11머리 이제 후착을 좁혀 들어가는 그런 배팅이 돼야 될 텐데 복병들도 조금 있어서 현장 체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기에 잘 빠지는 마필 중에는 1번만 새로운 법칙도 있죠. 최근 2개 경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이번에도 11번까지는 이기기 힘들어요. 승급을 했다 뿐이지 11번의 사이즈가 원체 세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마필들 속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만 페이스 조절 잘해서 코스를 잘 따고 들어가면은 2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11번에 붙이는 1순위로 1번만 새로운 법칙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11번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저는 6번만 샌디에고 마린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사군로 강급이 되면서 이게 최고의 노림수다. 당시 인기순위 7위였어요. 정말 꽃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덜컥 늑발을 하더니 날라옵니다. 환장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시에 늑발만 안 했으면은 저는 무조건 왔다고 봐요. 부경대박 정도는 그리고 또 당시 에버그린 정도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너무나 좀 아쉬움을 남겨버렸습니다. 4군에서 3등을 하고 다시 이제 자지군 3군으로 올라왔는데 그조 씨는 저는 그대로 있다고 봐요. 더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샌디에고 마린 다시 승군했지만 3군으로 갔지만 경쟁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말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의 1등급의 경주 모델란 말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 이제 10번 삼성 불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 승급전이기는 한데요. 이제 박 소장님께서 이제 메인 경주 시티스타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놈하고 병합을 한 상황입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1등급 바로 통할 수 있는 걸음걸이인데 편성 자체도 완전히 1등급 똥편성이네요. 10번 삼성불패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박수요. 단계를 잘 밟아 나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건 역시 삼성불패가 좀 더 눈에 띄죠. 중반에 한번 깨져도 보고 좀 이렇게 우왕좌왕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섰기 때문에 이 행보는 10번 쪽으로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지나면은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9번마 문학지프가 앞으로는 삼성불패를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당장은 일단 삼성불패가 조금 더 경험면에서 앞서 있다고 저도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원정일 위원님께서 삼성불패를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문학지프 그러니까 12월 달에 박 소장이 강력한 쌍대가리 마필로 우승 후보로 추천드렸었던 그때를 기점으로 말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앞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마필이 문학지프입니다. 9번, 10번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상대 마필 9번 문학지프입니다.
여기가 지금 9번 모낙지프가 승군전인데 10번도 그렇고 10번도 승군전이고 1등급의 승급마 두 마리가 들어오는 게 참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데 공교롭게도 지금 양쪽에서 승급마 두 마리 이야기해 주셨고 두 마리는 뭐 당연히 보는데 임승진이는 그래도 9번마 문학지프가 좀 나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 이제 기존의 7마 중에 유일하게 좀 거슬리는 게 저는 1번마 소통시대입니다. 지난 12월달, 11월달을 통해서 몸뚱이가 많이 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가루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체중이 시원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체중을 좀 체크를 해라 라고 해서 체중 해봤더니 여러분께서 아시듯 8kg가 빠졌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좀 무겁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박병윤이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아마도 흡족하게 좀 다이어트가 돼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기존에서의 1군 강자의 모습, 이번 소통시대라면은 여기 지금 뭐 9번이고 10번이고 아무리 좋아봐야 2군에서 1군 가 올라온 승군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소통시대는 이번에는 찬스를 맡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 1 듣습니다. 네. 자, 연이어서 18조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1800은 조금 오바였죠. 이동진이에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승급 전에 1800 선에 가서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탁월한 순발력이 있는 놈이고 저는 하늘의 스타가 안토니오로 교체된 순간 뭐 숨도 안 쉬었어요. 8번 하늘의 스타 워낙 출중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고 이번에 이제 거리까지 확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8번 하늘의 스타 여러분께 강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건 뭐 대가리는 아니고요. 놓고 때릴 대가리는 아니고 이제 후착으로 배당이 괜찮으면 가져갈 마필이 6번마 김화 런치입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는 이유 중에는 이제 배당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도 그렇고 축이 아닌 후착으로 붙이는 이유도 이제 등짝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편성에서는 정말 정정이 아니었으면 왔을 것 같아요. 애지간한 기수면 돼도 걸음을 남기고 사착인데 그 착차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기록이나 또 이마필이 뛰었던 어떤 행보를 본다면 조금 비교가 되실 수가 있겠지만은 좀 더 나아 보이는 애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등짝이 조금만 잘 타주면은 이 편성에서도 또 2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6번마 김화 런치 체중 체크 잘 하시고요. 등짝 바뀌면 저는 승부 때릴 생각입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4번마 드림미스가 주행 불량기가 좀 있는 말에 타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그나마 좋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외곽이라서 차단도 안 받고요. 이번에는 안쪽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겠고 9번마 파이어볼이 최근에 계속해서 제 컨디션을 좀 못 찾았죠. 좀 엉기는 듯 뒤가 좀 엉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좀 풀고 나온다는 점 그리고 10번마 슈퍼트릭이 최근에 조시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지금 상대를 좀 잘 못 만나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번에는 또 혼합경주에 나가서 짱짱한 애들 틈에서 좀 아쉬움을 남겨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산 4등급 자기군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내용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3월 11일 일요일마까지 정보쇼 시즌4 이번 주 방송을 싹 마무리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승진이가 막 하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디오 위주로 이번 주는. 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현장에서 더욱더 또 알찬 내용 또 한구라 막권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